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주식을 할 때 차트만 보고 하지 말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이거는 그냥 그림일 뿐이다. 그림을 보고서 매매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럼 어떻게 해?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이 해당 주식의 백그라운드 상황을 좀 파악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기업 활동에 대한 것도 분석도 하고 뭐 그러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또 여기까지 말하면 그럼 어떤 식으로 그 기업의 현황과 백그라운드와 상황을 알아보고 분석을 합니까? 라고 또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저희가 하나의 종목을 가지고 그 기업의 상황을 좀 트래킹하는 과정을 좀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약간 흥미가 있을 만한 케이스고, 또 이런 케이스를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이 주식의 개별적인 종목을 분석하는데 또 접목시켜 볼 수 있을 만한 요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랑 오늘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유익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가져온 종목은 스카이 ENM이라는 종목이고, 지금 현재 보고 계신 차트입니다. 이거 이제 설명 들으면서 어니님하고 같이 보고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뭐 예시 종목일 뿐이고요. 많은 분들이 이 예시 종목 안에서 행동 패턴과 닮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위주로 잘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정말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 차트에 어느 정도로 이런 크레딧을 주느냐라고 하게 되면 다른 거 다 무시하고 차트가 예뻐 보이면 오늘 흔히 말하는 점상을 갖죠. 그러고 나서 이 종목이 만약에 내일부터 거래량 붙어주면서 굉장히 다이나믹한 파동을 붙으면서 옆으로 이어나가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런 사례 되게 많아요. 거래 정지 이후에 그런 식으로 수급이 붙으면서 강력한 파동을 동반하게 되면 어니님 이 종목 매매해도 되나요? 실제로 이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클럽 안에서도. 근데 대부분이 주요 중점을 차트에 둔 거예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종목을 선택하는 거다. 이 정도는 먼저 알아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씩 풀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이러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실제로 여기에 관자라고 붙어 있죠. 관리 종목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럼 관리 종목은 무엇이냐? 그냥 편하게 얘기하게 되면 축구에서 옐로우 카드 받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뭔가 경고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 경고를 왜 받은 건데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게 맞아요. 이 종목에 내 투자금을 넣고 매수를 시작하기 전에 관리 딱지가 붙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관리 딱지를 왜 받은 것인가, 옐로우 카드를 도대체 왜 받은 것인가를 당연히 알아야겠죠. 백그라운드 이슈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차트에서 봤었을 때 많은 분들이 점상이네? 요즘 같은 시장에서 점상이라고? 점상이란 말은 말 그대로 장 시작하자마자 상한가로 딱 말아버려가지고 그냥 상한가로 굳혀버린 요런 차트에서 점으로 찍힌다고 해서 점상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런 걸 말하는데 여기에 현혹되거든요. 근데 사실 점상을 보기 전에 바로 앞에 거래 정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트에서는 거래 정지 파트를 백그라운드 이슈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둘 다 백그라운드 이슈를 체크해야 되는데 백그라운드 이슈 체크조차 할 줄 모르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한 번씩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다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다트예요. 다트가 보통 공시를 잘 모아둔 사이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투자자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입니다. 물론 HTS에서 제공하는 뉴스에도 코스피 코스닥 공시가 나와 있지만 다른 뉴스들과 합쳐져서 나오기 때문에 공시만 집중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다트에서 보시면은 되고요. 저희는 스카이 ENM이라는 종목을 검색해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가는데, 아까 얘기했었던 관리 종목이 어떻게 지정됐나 보게 되면은 여기서 나와요. 첫 메시지가 공시로 첫 메시지가 관리 종목 지정 우려라고 이제 뭔가 알려주고 있죠. 요것들을 읽어보면서 체크하면 되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관리 종목 또는 상장 폐지 사유 발생했다. 쭉 내용은 차분하게 정독해서 읽어보시면은 파악은 될 거예요. 결론은 관리 종목 왜 됐는데 하면 돈 문제다. 뭐 요 정도 선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행동들을 보게 되면은 유상증자. 자, 돈 문제로 관리 종목 돼가지고 유증을 하겠다, 재물을 개선하겠다, 유형자산 양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팔 수 있는 거 팔아서 돈 문제를 해결하겠다, 삼자 배정 유증, 다시 투자자 구해서 재무 개선하겠다. 이런 식으로 관리 종목 자체가 돈 문제로 시작된 거고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련의 활동들을 합니다. 근데 재미난 사항이 있어요. 기업이 돈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이 존재하거든요. 즉 하락 파동을 유발한다. 2021년 8월부터
어찌됐든 경고와 함께 되게 문제가 시작됐고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련의 활동들을 하잖아요. 차트랑 같이 보시게 되면은 8월달 요 기점부터 주가는 굉장히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러면서 뭔가를 계속 개선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주가 하락 속에서 그러면은 하나 더 생각해 볼 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주가가 하락한다는 거는 거래되는 종목의 주식 현재가가 낮아지는 거잖아요. 돈 문제가 생기는데 주가가 계속 낮아진다 이러면은 어찌됐든 상장사는 투자자들이 많이 자신의 회사의 주식을 사줘야 계속 투자금이 유지가 되는데 계속 이런 안 좋은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재무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과는 별개로 가격적으로 계속 안 좋은 착시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또 다른 착시를 만들어내는 행위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주식의 병합이에요. 주식 병합. 다르게 말하면은 해당 종목이 이제 자신의 주식을 병합하겠다 이 말인데 이거 액면가를 높이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보시면은 병합해서 100원짜리를 500원짜리로 높이겠습니다. 단위를 바꾸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현재 1000원짜리다 라고 하게 되면은 현재가가 1000원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5000원처럼 보여질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2200원 막 이렇게 거래되던 종목이 이런 돈적인 재무적인 이슈로 인해서 계속 하락한다 하면서 모멘텀이 상실해서 1000원대까지 된다. 그럼 이거 더 떨어지면 동전주 되는 거 아니야? 기타 등등의 또 다른 불안감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5000원으로 병합하면서 갑자기 착시 효과를 딱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 동전주로부터는 괜찮은데 이거 그리고 그 전에 2200년대 그냥 단순하게 볼 때는 이거 괜찮아졌나 보네 막 이런 식의 여러 착각을 유발시킬 수 있어서 이러한 행위들이 종종 이뤄집니다. 이게 뭐 불법적인 것도 아니고 뭐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기업에서는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거니까 투자자가 이런 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현상들이 연속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은 재미난 거는 차트가 예뻐 보인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 일련의 활동 속에서 차트가 예뻐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만 보고 진행을 하게 되면은 조금은 애매하다.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연결지어서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거래 정지 부분은 액면 병합 때문에 거래 정지였고 이게 풀리자마자 차트는 참 예뻐지면서 뭔가 다이나믹한 흐름을 기대하게 만들어주는. 근데 이게 지금 액면 병합을 했다고 해서 여기 1000원짜리였던 게 여기가 1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앞에 것도 수정 주가가 적용이 돼서 결과적으로 따지면 모양은 그대로지 않나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 절대 가격이 높아지니까는 이제 언니님이 말씀하시는 예뻐 보인다라고 하는 게 동전주에서 막 이렇게 막 찌질거리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주가가 되면서 이런 흐름이야? 그러면 살만한데? 라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예뻐 보인다고 하는 거고 그런 심리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점상이 찍힌다는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것도 포함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는 실제로 상한가 30%의 상승이 일어난 건 사실이에요. 이게 일어난 건 사실입니다. 근데 내가 진짜 기가 막히게 이런 데서 사가지고 이런 거 다 극복하고 이 상한가를 먹었다. 이런 사람들은 진짜 이 30% 수익을 만들어낸 게 사실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차트가 예뻐졌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는 관점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런 데서 미리 산다 요런 케이스는 사람들 별로 관심을 안 가질 거기 때문에 뭐 정말로 잘 샀다 그래서 수익 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거는 그거대로 뭐 축하할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갖는 시점은 이때부터거든요. 이때부터 여기서 시작하는 사람들을 조금 말리고 싶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상한가가 나오고 뭐 이런 거는 뭐 여러 가지 뭐 기대 심리라던가 뭐 뭔가 잘못된 그런 해석 막 이런 게 뭐 그걸 알 수 없는 뭔가가 있더라도 그런 거 다 제쳐두고 지금 이 시점에 이걸 딱 보고서 야 이거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부터 이거 좋아지는 거 아니야? 개선되는 거 아니야? 가즈아를 외치면서 희망찬 희망 회로를 돌리기 시작할 수 있거든요. 요런 모습이.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부터 나오는 파동이 만약에 여러분들을 현혹시키기 위한 파동이라면
시합장을 선택할까요? 선택하지 않을까요? 물론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 선택을 한다면 분명히 자신의 행위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시합장에 참여한다는 걸 알고 선택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좋아 보이니까 이거 조금만 먹고 나와야지, 이런 생각으로 시합장에 들어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저희 입장에서야 당연히 사실 이런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지금 이걸 봤다 그러면 여기 관짝 붙었다는 것만으로도 이거는 진짜 하이 리스크다라는 거를 알겠지만, 저도 과거에 그랬었고 이거 몰라요 하시는 분들이 이게 진짜 개념 없이 그냥 차트 이제 저평가네 막 이러면서 매매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막 덩치가 가벼워진 애들이니까는 이렇게 들쑥날쑥 하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성 크네, 뭐 오늘 단타 해볼까 막 이런 식으로 막 들어가서 막 하다가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 내 거 관리 종목이었어? 뭐지? 뭐야 이거 상패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미 물려 있어. 아 이거 빨리 나와야 되는데 막 이렇게 막 기도만 하게 되고 그러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서 걱정이 되는 마음에 저희 클럽에서도 언니님한테 제가 예전에 이거 들고 있었던 건데요 어떡하죠?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덜어 계시고 그런 현상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 진짜로 중요한 거는 이 흐름이나 어떠한 상황이요, 관리 종목이 해소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그 다음에 실제로 정상적인 상황에서 지속 가능성까지 만들어졌었을 때 그런 백그라운드 이슈랑 같이 판단하면서 주가의 흐름하고 매칭을 시키는 거지, 단순히 상한가 갔으니까 지금부터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같은 시점에서 좀 번외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들 이제 연말 지나고 내년 초 되게 되면은 감사 시즌 오잖아요. 감사와 관련된 부분도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 돼요. 해당 종목은 분명히 옐로 카드를 받은, 경고를 받은 이유가 돈 문제 때문입니다. 그럼 재물을 한번 봐보면은 돈 문제가 과연 해결됐나? 그 다음에 이 이야기에 앞서서,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감사가 3월에 받는 게 아니라 요때 제출했죠. 회계 연도? 회계가 다르네요, 결산이. 네, 회계 결산 연도가 다르다. 종종 이런 종목이 있거든요. 최소한 이 종목의 감사 시점도 알아야겠죠. 근데 돈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게 완전히 해소가 되려면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실적의 개선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근데 어떤가요? 19년 안 좋고, 20년 더 안 좋아졌고, 21년 결산 나왔고, 물론 2022년 결산까지 이 종목은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2021년 6월 결산이 이미 끝났으니까 이때까지 시간이 남았다는 거예요. 내년 9월까지. 그럼 지금부터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은 존재합니다. 근데 지금부터 실적이 개선되느냐? 시작을 한다면 정말로 실적 개선됐을 때 시작해도 되는 문제고요. 그럼 실적이 개선될 거에 대해서 선베팅을 한다는 거는 하이 리스크가 있어요. 왜 하이 리스크가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이 종목은 이미 옐로 카드 하나 받은 종목인데 이때 만약에 또 적자가 나오게 되면은 감사 때 관리 종목에 대한 추가 심사가 들어가는데, 개선 기간 부여받는 것도 사실 옐로 카드거든요. 근데 이미 옐로 카드를 받은 상태에서 또 다른 옐로 카드를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축구에선 퇴장이에요. 그럼 이 종목은 어느 쪽 변수로 크게 불똥이 튈지 아무도 장담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럼 자신이 이 행동하는 거는 리스크를 적당히 차트 보고, 이거 저점이니까 한 요 정도 하락률만 보고서 그 정도 리스크로 매매해보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말로 감사 리스크까지 짊어지고서 이 종목을 매매해야 될 수도 있겠다, 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나오는 파동이 이 앞선 거래들에 대한 물량을 희석시키기 위한, 그 다음에 해소시키기 위한, 다르게 말하게 되면은 탈출하기 위한, 개미 꼬시기. 네, 꼬시기. 그리고 은어적으로는 테마주에서 고점에서 일어나는 설거지 등등, 이런 것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런 시합장에 자신이 뛰어드는 거다. 그럼 이런 시합장에서 자신이 잘하려면은 어떤 매매를 잘할 때 선택할 수 있을까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매매에서는 이 시합장에 참여하는 플레이어들은 기본적으로 스캘핑 능력이 평타 이상은 받쳐준 상태에서 짧게도 드리블도 아니면 순간적인 훅도 이런 매매가 컨트롤 가능할 때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다르게 말하면 초보자들이 차트 예쁜데 이거 묻어두면 수익 나겠는데, 이런 관점으로 투자하게 되면은 정말 폭망하기 좋은 매매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좀 저는 약간 좀 도전 의식이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돌이켜 보면은 지금 언니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설명, 이런 거는 이제 스캘핑 능력이 있고 중수 이상 고수가 돼야지 할 수 있는 거다라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괜히 막 더 하고 싶어지는 그런 타입이에요. 근데 저 같은 분 많을걸요, 주식하는 분들 중에.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꼭 그거를 막 더 열심히 연습하라는 걸로 혼자 자체적으로 해석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알아요.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진짜. 그냥 하지 마세요.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그냥 이런 상황에 있는 종목은 앞으로 좋아지든 나빠지든 안 하는 게 그냥 득이다. 그게 초보자여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부득이하게 내가 이제 매매를 하다가 정말 뭐 갑자기 상황이 돌변해가지고 이렇게 딱 상황을 맞았다던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냥 좀 잘 관리를 해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관리 종목을 맞았다던가 뭐 그러면 그때 가서 기술을 부리든 뭘 하든 자기 능력과 빠져나오든 해야 되겠지만, 굳이 이런 시합장에 먼저 들어갈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괜히 오해해서 좋았어, 고수들의 영역이니까 나도 한번 해보겠어, 그러지 마시라는 뜻으로 높아심을 말씀드려봤어요. 네, 맞습니다. 자, 뭐 오늘 저희 영상 보시면서 뭐 여기 다트 사이트 자체를 처음 보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뭐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예전에 영상에서 다뤘고 보여도 드렸지만 저희가 맨날 이걸 띄워놓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이제 상장 주식을 다루는 이유는 기업 활동을 다 투자자들에게,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공개된 정보를 여기서 다 조회할 수가 있게 돼 있거든요. 이 공시라는 그런 걸로. 그래서 여기 이제 요 다트에 들어가면 그냥 단순하게 공시 검색하는 게 아니라 통합 문서 검색처럼 해서 여러 가지 그냥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뉴스 보다가 궁금한 거든 뭐든 간에 여기서도 되게 많이 활용해서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자료를. 뭐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해보시고요. 또 여기에 그렇다고 너무 깊게 매립돼가지고 이 다트만 보고 또 매매를 한다, 그러면 또 개인 투자자로서 가질 수 있는 그 장점을 버리고 팔 하나 자르고 매매를 하는 그런 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이건 이제 외면하고 있었다, 난 이게 아예 있는지도 몰랐다, 그런 느낌이 든다면 오늘 저희 얘기 참고해서 한 번쯤 살펴보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초보자들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다트에서 공시를 클릭해서 보는데 공시 내용 자체를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은 것 같거든요. 용어도 모르겠고 뭐 뭘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공시가 되게 많으니까. 네, 용어가 생소하고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데 이 용어적인 부분은 그냥 익숙해지고 좀 편하게 해석이 가능한 정도까지는, 그 정도 개념까지는 갖춰주는 게 좋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많이 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 나온 김에 이제 좀 어떤 식으로 이거를 꾸준하게 익숙하게 보느냐, 뭐 이걸 한번 얘기해 본다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거 딱 보면은 이거 뭐야, 일단 여기서부터 좀 약간 숨이 막히시는 거예요. 뭐 이거 말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게 왜 계속 이렇게 비슷한 게 많이 나오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떤 게 중요한 건지도 모르겠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이거 그냥 하루만 날 잡고서 이렇게 쭉 보고 몇 가지 종목만 보면은 약간 비슷한 패턴 같은 것들이 보일 거예요. 뭐 사업 보고서 같은 거라던가,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보면은 뭐 재무제표가 있다던가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정도의 관심만 가지고서 좀 보기 시작해도 나중에는 처음에 지금 보는 것처럼 막 이렇게 답답한 마음이 안 들어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낯설어가지고 그런 거라는 거를 좀 이해하시고 스스로 좀 호기심을 가지고 좀 보는 연습을 해보는 게 어떨까 제안을 좀 해드려 봅니다. 자, 오늘은 좀 약간 분위기를 바꿔서 요 다트 사이트에서 기업 활동에 대한 얘기들을 봤고요. 그리고 뭐 관리 종목, 그리고 액면 병합 이런 거 여러분들 좀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많이 안 들어봤던 얘기들도 좀 들어봤잖아요. 뭐 이런 지식적인 측면도 배우는 시간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더 좋은 영상으로 계속 유튜브에 업로드해 나갈 테니까 저희 채널도 구독, 알람 해두시면은 주식 공부하시고 훈련해 나가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이 유튜브 말고 투자 클럽이라는 거를 해서 클럽 안에서 실전 매매를, 어니님의 매매를 그대로 따라하면서 계좌 관리하고 배워나가고 훈련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꾸준하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클럽 공간이라서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혼자서 나는 좀 어렵다, 좀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신다면 저희가 영상 아래에다가 링크로 클럽 바로가기, 공지 바로가기를 해둘게요. 그거 타고 들어가셔서 한번 살펴보시고 관심 있으시면 가입도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